목사님이 지금부터 잠깐 스피치를 할 텐데, 물론 이 스피치는 저도 준비한 적은 없어요. 준비를 할 텐데, 자 얘들아, 자유에는 항상 무엇이 따른다고 했습니까? 책임. 오늘 주제는 책임인데, 이 책임 내가 스피치를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자원해서 스피치한 사람 한번 손들어. 항상 자원하는 사람을 목사님 엄청 좋아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항상 리워드가 있다. 상이 있다. 홍주야 또 누가 한 명 자원해봐봐. 한 명만 또. 접사. 민주원이 손을 들까 말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들어. 김건우 또 그 다음 민주원 할 거야? 자 민주원. 자, 지도자에게는 항상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 따르는 일들을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 삶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문제로 그 책임을 스스로에게 늘 새겨두고 각인하는 사람입니다. 지도자가 만일 책임이 분명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믿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따른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사람에게 의뢰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자동차 운전자를 믿지 못하면 그 옆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가다가 사고를 나면 내가 죽기 때문입니다. 나는 책임을 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내가 모시고 가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국가의 대통령은 이 나라 백성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큰 책임을 지는 사람은 큰 책임에 대해서 잘 할 것이고, 작은 책임을 지는 사람은 작은 책임에 대해서 잘 하지 못할 거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큰 책임을 지는 큰 지도자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작은 책임을 지는 훈련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홀히 자기 자신의 물건들을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물건마저도 관리하지 못하는, 내 물건마저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지도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 하지 못하면 중간에 어른들이 갈 때 저는 여러분들을 돌려보낼 생각입니다. 그것은 사소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큰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런 책임에 대한 이런 일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오가는 동료들과의 이 여행 속에서 또 내가 책임져야 될 책임에 대한 이런 일들을 감당을 하면서 결국 책임 있는 지도자로 여러분들을 커나가기 때문입니다. 아폴로 14호가 지구에서 떠날 때 지극히 작은 간극을 가지고 아폴로 14호가 출발을 해서 우주 미아가 될 뻔했습니다. 지구에서는 지극히 작은 간극이었지만 이것이 쭉 가다 보니까 엄청나게 멀어진 간극으로 벌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책임 있는 지도자로 준비를 잘 하게 되어지면 그 책임 있는 일이 국가를 살린 일과 같은 책임 있는 지도자가 되지만, 지금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책임을 갖지 못하고 물건 아무데나 놓고 다니고, 그리고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아폴로 14호처럼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너무너무 멀어져 버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인도를 하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인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갖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책임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책임 있는 지도자로 이 2주간 동안 잘 세워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된 책임 있는 사람으로 그분과 함께 이 여행을 마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민지원부터 나와서. 반드시 모든 신사에 있어요. 여기는 이 신조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본인들에게는 신들이 사는 곳이야. 자, 얘들아, 얼추 생각해도 여기의 신은 어떤 존재일까? 그렇지. 누가 대답했어요? 나무. 여기는 아마 나무를 모신 신사인 것 같아. 그래서 얘들아, 여기는 이 나무로 거룩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신들이 사는 공간에 들어오는 그 경계선으로 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들어오면은 누구의 세계야? 나무 신들의 세계고 나가면 이제 사람들의 세계. 그래서 들어올 때는 조심하세요 라고 이렇게 써있어. 그래서 이 계단으로 올라갈 때는 한 단 한 단 성의껏 올라가 주세요 라고 써있어.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문 안과 문 바깥을 매우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선을 늘 긋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나의 공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당신의 공간 이런 걸 굉장히 구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메이와쿠라는 문화도 그 가운데 태어났고 메이와쿠가 뭔지 아는 사람? 우선 저는 이야기했는데 후딩 걸고 이야기했는데 한국에도 있어 한국에도 선 넘지 마 그런 거야 검사가 알아가네 선을 넘으면은 뭐를 끼치는 거야? 그렇지 패를 끼치는 안 넘치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패를 끼치는 것도 엄청 싫어해 엄청 싫어해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버스가 공항에 주차했을 때 그 사람들이 화낸 것도 너희들이 패를 끼친다 이거야 그 사람들 조금 목사님 보기엔 시야가 좁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지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선을 넘고 어딘가를 침범하고 남에게 패를 끼치는 거를 매우 싫어합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거 들어올 때 아니면 남의 집에 들어갈 때 남의 공간에 들어갈 때 늘 조심하고 사는 게 일본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얘들아,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기 싫어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안에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응? 그렇지. 은혜가 성령 하나의 영이 임하셨네. 남한테 해를 끼치기 싫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내가 상대방한테 피해를 당하고 싶지 않다. 상대방이 나에게도 패치치지 말아라. 그런 근본 생각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게 일본인들의 위축이에요. 양면으로 되어져 있는. 이해가죠? 네. 그 내용을 이제 지금부터 끝없이 우리가 시켜야 될 텐데, 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아는 사람이 일본 선교학자가 있어요. 여러분 장래에 인류에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것은 일본 선교이니까 다 배워야 돼. 특히 여기 있는 어른들도 다 배워야 하고, 그리고 이 일본인들의 위축구조가 분명해야 그 다음에 이 선교를 전해갈 수가 있어요. 자, 복습해요. 자, 소리는 어떤 거라고요? 소리는 어떤 거라고? 손을 딱 긋는 거라고. 여기는 내 세계, 저기는 당신들 세계. 잘하지? 여기는 학생 목사님 전하신 말씀대로 나무들의 신에 관한 내용. 얘들아, 나무들의 신이 가진 의미는 여러분들이 배운 토테미즘과 샤머니즘에서 어디에 속해? 샤머는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딱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어디에 속하겠어? 토테미즘에 속하지. 그런데 그 토테미즘을 이용한 샤먼들이 있단 말이야. 순관이. 그래서 이게 깜빡이 된 거야. 일본은. 이해가 되지? 그래서 일본은 토테미즘과 샤머니즘이 아주 위치가 아주 잘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찾아주시라. 한국은 명백하게 입장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속한 거기에 소속이 돼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활동만 100% 하자니 중국은 가깝고 일본하고 미국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앞에서 중국군이 쳐들어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 미국은 자동으로 개입을 해서 전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문제는 미국은 언제든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문제들을 도외시하고 논외이야기로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에치슨 라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치슨 라인이 뭔지 알아요? 네,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산주의 막으려고 일본까지 열도를 써서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거기에서 제외됐습니다. 그게 6.25 전쟁을 촉발한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미 미국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미국은 한미 그 상호 방위 조약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미국을 100% 믿는 것은 어리석음 중에 최고의 어리석음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언론이 발전이 되어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가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적어도 중국을 믿는 것은 고하기 10 정도는 미국을 믿는 것이 옳은 판단입니다. 그러나 미국도 믿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명심하시오. 중국은 10배는 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중에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 이제 여러분들이 일본을 여기 와가지고 연구를 하고 공부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일본은 강한 데 붙는 나라입니다. 알겠습니까? 침략자인 메가더가 왔을 때 메가더를 열렬히 사랑합니다라고 메가더 사령부 앞에서 늘 피켓 들고 환영 시위를 했던 사람이 일본인들입니다. 일본 30년 내용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맞죠 다? 네. 그렇죠? 메가더가 대통령 출마한다니까 온 신사에서 빌고 기원을 했던 사람들이 일본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에 보면 긴 줄에 붙어라라는 내용 읽은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일본인들은 강자는 굉장히 약하고 약자는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일본하고만 연합을 하면 동북아에서 우리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너무나 멀지만 일본은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보다 훨씬 중요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발응하면 발응할수록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집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내용입니까? 유익하지 않습니다. 매우 유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듯이 반드시 언젠가는 미국을 이길 수밖에 없는 민족입니다. 사람 많지, 자원 많지, 역사가 유구하죠. 이해가 갑니까? 미국 역사 200년 조금 넘습니다. 그 역사가 절대 중국 못 이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뒤로 천천히 늦어지고 있어요. 저는 50년 정도를 봤는데 내 생각에는 아마도 70년에서 100년 정도 가까이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든든히 잘 가져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려요. 미국은 멀고 중국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와 같이 이 일들을 헤쳐나가야 되냐면 일본하고 같이 헤쳐나가야 됩니다. 죽창가를 부를 때가 아닙니다. 지금 너무너무 무서운 시기고. 근데 일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길을 갈 수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지, 외교에서는 이런 용어를 써도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할 건가? 그것은 지휘를 하는 것만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지휘, 일본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일본은 굉장히 델리키트하고 어려운 나라입니다.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예요. 그런데 일본을 조금만 이해를 하면 일본 이용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내용이 우리가 처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본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일은 가능하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게 외교예요. 바보 같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외교의 외자도 모르고 정치 생명을 위해서 일본인을 굉장히 흥분시키고 오히려 강성 발언을 나게 하고 또 한국인들을 자극을 해가지고 정치력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를 팔아먹은 대역주의보다 나쁜 짓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자기 인기를 위해서 민족의 앞길을 짓밟았습니다. 저는 친일주의자도 아니고 우리 조상들 가운데 뭐 친일해가지고 독립을 방해하고 그런 사람도 없고 그냥 농사짓고 산 사람이고 조상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이 내용은 외교의 기본 맥락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세대에서 일본을 배우지 못하면 이 일본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문제는 일본을 이용하지 못하면 한국과 일본이 항상 중국에 대해서 정략적으로 이 기초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중국은 일단 한국을 함부로 하지는 못합니다. 거기까지만이라도 하잖아요. 알겠습니까?
지소미아라는 일본과 한국이 정부를 교환하는 군사정부를 교환하는 굉장히 중요한 협약이 있습니다. 문재인 이 바보 대통령은 그것을 스스로 없애버리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지식적으로 빼닫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워낙 뿌리가 좌파이고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국가를 하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 다 중국과 관련해가지고 중국의 나라를 팔려 한다. 이건 너무나 극단적인 얘기지만 중국식 사회주의를 도입을 하려 한다고 모두 의심하는 나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적어도 8년을 하지는 않겠지만 중국의 사회주의적 이념의 경도가 되어져서 이 나라를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이 5년 동안의 중국이라는 태도가 벌써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기본적인 이념이고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좌파나 우파나 모두 상관없이 동북아의 모든 운영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배우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약하면 외교에 대한 모든 문제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아서 한국의 인식을 어떻게 가지고 하느냐라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 우리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명백하게 깨달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두고 우리를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서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외교의 이 모든 문제들은 정작 우리들 눈앞에 너무너무 심각하게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아마도 몇 년 내에 시진핑은 취임을 할 때 대만 침공을 한다고 본인이 직접 얘기했어요. 외교사에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대만을 자국 땅이라고 인식합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가겠지만 중국이 우리나라를 자기의属국이라고 생각을 지금도 할까요? 독립국이라고 생각을 할까요?属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국의 화장실처럼 되어서 속국이 되지 않으려거든 지금처럼 독립이 돼서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 다음에 이어져나온 대통령 예를 들면 뭐 노무현 대통령도 나는 그 양반이 말을 함부로 해서 싫어했지 굉장히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뭐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안 가겠지만 나는 그분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여러 대통령들이 세워놓은 이런 일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반절 망가뜨려 놨고 이제 지금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세워야 하는데 이 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강조하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인권 변호사만 딱 맞은 사람이 실력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는 거예요. 실력이 문제예요. 실력. 공부해서 실력을 키워야 되겠습니까? 키워야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지도자가 되려면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실력이 없으니까 자기 인기를 나한테 모두 다 이용하고 대통령 끝내버립니다. 여기서 너무나 참 가슴 아픈 얘기.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얘기를 하자니 그건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고 우리들은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현장에서 보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도록 지도자로 나를 키우시길 원하시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뭘 키워야 된다고요? 네?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를 하든지 적어도 안 되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눈앞에 있는 이다빈 박사처럼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든지 그 옆에는 버구평 박사처럼 중국에서 공부를 준비를 하든지 여기 민병호 박사처럼 국내에서 공부를 준비를 하든지 다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가야 되는데 굉장히 미미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저는 많이 앞서서 고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내용이나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왜 일본이 미국보다 중요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식사를 하겠습니다. 미국을 만일 자유민주주의 그 시장경제의 보루로 딱 생각을 한다면 이해가 딱 가는 일인데 동북아에서
강자에게 약한 일본의 약점을 미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우방이에요. 일본이 미국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한국이 만일 거추장스럽고 힘들면 한국은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절대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어지죠? 그런데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일본하고 어느 정도 아주 친한 관계는 아닐지라도 등거리를 할지라도 유지를 잘 하면서 지소미아와 같은 이런 것들을 유지를 하고 할 수가 있으면 한 덩어리로 미국은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 안 되고 문재인 바바와 같은 일들을 10년, 20년 계속 하게 되면 우리는 언젠가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미국은 한없이 퍼주는 나라가 아니에요.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어지면 좋고 도움이 되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버리는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왜 일본이 중요한지? 일본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결국 미국이라는 거대한 거함이 있는데 이 거대한 거함의 선택의 내용은 일본 퍼스트, 코리아 세컨드.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런 상태에서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대통령이 완전히 이 나라가 죽을 길로 가는 길을 지금까지 마련을 해놓았거든요. 일본은 좋아서 우리가 친하려고 생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나도 원수의 나라로 배우고 사는 사람입니다. 일본 성교를 주님께서 명하셔서 난 이제 일본이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이라는 이 나라와 관련되어진 일들을 제가 윤 대통령 이분도 허물이 여러 가지 많은 분이지만 이분 뒤에 외교적 책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맨 먼저 이분이 일본하고 관계를 열고 미국과 갔기 때문에 외교에 외자를 분명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분을 신뢰하게 됐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갑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취약경우에 무슨 카드라고요? 본인 카드. 잊지 마십시오. 희생의 대가를 예전과 같이 6만 명의 미군이 와서 죽으면서 우리를 보여주시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건 미국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됐어요. 우리 아차하면 우리 아들들이 6만 명 또 죽는다.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와요. 그때는 딱 가가지고 시작을 하고 말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전쟁이 커질 줄 몰랐어요. 그리고 6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안 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든지 미국이 어떨 수 있는 카드라고요? 버릴 수 있는 카드예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실력을 키워가지고 미국이 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카드예요. 경제력도 좋고 그리고 국방도 튼튼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정신무장도 대단하고 그러면 결코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내용을 딱 보니까 자기들이 절대 버릴 수 없는 카드인 일본하고 관계가 어느 정도는 적어도 유지가 되어지고 있어. 문재인 바보와 같이 안 하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져 있다면 미국은 우리를 버리지 못합니다. 않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업을 일을 누가 합니다. 근데 그 일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경제를 튼튼히 하고 무장을 해서 우리 스스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국방력을 우리가 지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우리 건들지 못합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듯이 송파구 정대를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한이 있다 합시다. 그가 한 3,000발 정도만 우리가 미사일 유지하고 있으면 근데 사실은 그런 폭탄 지금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한 개 동 정도만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 폭탄이 예를 들면 3,000개 있다고 칩시다. 절대 중국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의 미사일 기술은 상해나 이런 정도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정도를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보도입니다. 쉽게.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의 도산 안창호 선생 이름을 안창호급 이상의 이 잠수함은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SLBM이라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배 한 10척, 20척 만들어가지고 서해에서 왔다 갔다 하면 쉽게 침범 못합니다. 거기에는
굉장한 폭탄들을 다 잠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고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핵폭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핵폭탄을 개발해야 되겠습니까? 개발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개발해야 돼요. 음성적으로라도.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목사님은 뭐 한 20년 이내에 뭐 천국 가겠죠. 뭐 저는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잘 남기고 가면 저는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 때문에 안녕이 있다라고 믿고 가는 것이고, 이민족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동북아에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대한민국이 국권에 서지 못하면 누가 일본에 선교를 하고 북한에 선교를 하고 중국에 선교를 누가 하겠습니까? 이건 모두 우리의 책임이라고. 이 나라가 없어져 버리면 이 모든 것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 나라가 서게 되어지면 한 중앙에 있는 나라가 강하게 서기 때문에 그 통로로 설 수 있는 나라를 누구도 범접하지 못해요. 그러면 동북아에서 전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어질 수도 있고, 우리도 편안하고 한국과 이스라엘이 똑같은 지정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유럽의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근데 폴란드가 우리의 모든 내용이 똑같이 통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 찾아오고 공의도 사가고 그럽니다. 자, 이해가시죠? 자, 기도드리고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미래를 위한 지도자로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저희를 여기 부르셨습니다. 미력하고 부족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분명하게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고 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거목이 되어서 이 나라의 일꾼이 되고 다스리는 복된 일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지 몰라도 저는 이 아이들을 세우는 목사로 이 아이들이 장래 우리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귀한 영역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곳 가고시마에서 아이들 스스로 그런 일들을 보고 배우게 해주시고 결코 자신을 비하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 불러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자, 얘들아, 이제 나머지는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자, 숙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내일 비행기 타고 돌아가. 알겠습니까? 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도 돌아가. 알겠습니까? 네. 우리들은 언제든지 험하게 잘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돼요.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지만 내가 코를 골면 여러분들이 밤새 다 못 자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조그마한 1인실로 갔어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거기다 준비 다 하고, 그리고 식사를 식사비를 모두 다 지금 나눠주고, 조별로